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증발과 확산, 입자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설명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짧게 끝날 것이니까 빠르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도 필기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면서 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맞아요. 일단 이 입자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당장은 입자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질 거야. 즉, 이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물질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거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입자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뭐 요런 단어들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입자라는 단어 대신에 뭐 원자라든지 혹은 분자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할 거야. 근데 결국에는 조금 비슷비슷한, 지금 당장 그냥 입자든 원자든 분자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는 조금 다르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입자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할 거야.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입자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구형으로 동그라미 모양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구형으로 설명하게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그 열 파트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자를 동그라미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꼬리가 2개 있는지 혹은 동그라미로 설명을 하게 되면서 꼬리가 뭐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입자 운동이 얼마나 더 활발한지를 그림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었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 입자는 항상 구형, 동그라미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2개만 그렸지만 이 입자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즉 입자 사이는요 항상 빈 공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입자의 사이는 빈 공간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도, 기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공기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우리 뭐라고 불러? 두 글자, 진공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입자를 맨눈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워. 현미경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보기는 조금 어렵고, 전자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2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싶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요거 별 5개짜리니까 반드시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핸드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컴퓨터 모니터가 됐든 혹은 필기하고 있는 볼펜, 뭐 샤프, 노트, 책상, 의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물질들은 입자가 가만히 정지해 있지는 않다.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운동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해지지만, 진동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자 진동, 운동 다 괜찮은 표현인데 요즘은 운동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알겠죠? 자, 이 입자 운동에서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체, 두 번째는 액체,
세 번째는 기체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열 파트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어.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 그래서 꼬리를 하나 정도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조금씩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하죠. 먼 편에 속해요. 그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비교적 넓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꼬리를 한 3개 정도로 이야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적 고체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기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어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래서 저 원래 계속 4개로 그렸지만 얘는 3개 정도로 조금 개수를, 아니다, 4개 다 그려보자. 요렇게까지 멀리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네들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입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어. 폭넓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꼬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 놓으면, 고체의 입자 운동이 가장 느리고 둔하고 액체가 그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기체가 가장 활발하구나 라는 거를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입자의 운동에,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번 지어 봅시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는 활발하고 언제는 둔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과 내용 설명으로 이해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입자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그럼 여기서 꿀팁 하나. 특징이 몇 가지라 그랬어? 3가지라 그랬네. 오케이. 특징이 3가지야. 여러분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특징이 3가지가 나왔으면 1, 2, 3, 4, 5번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문제보다는 기역, 니은, 디귿 지문으로 나오기에 가장 적절한 문제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눈치껏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입자 운동은 주로 무엇에 영향을 끼치느냐? 저번 시간에 이미 공부했어. 열 파트에서 이미 공부했죠? 첫 번째, 온도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쵸?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 때, 뜨거워질 때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활발해진다.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랬지?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 때, 차가워질 때 혹은 온도가 낮을 때는, 자, 덜 활발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단어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 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으면 조금 더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림으로도 설명을 했죠. 여러분 지금 고체보다는 누가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해 보여? 액체. 액체보다는 누가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해 보여? 기체. 그치. 그래서 2번째로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 입자 운동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천천히 떠볼게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조금 더 활발할 거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조금 더 활발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고, 3번째는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가방을 메고 무거운 책들을 잔뜩 집어넣은 책을 메고 뛰어다니는 게 조금 더 쉬울까? 아무것도 없이 가방 안 메고 옷만 입고 뛰는 게 더 편할까? 당연히 옷만 입었을 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오랫동안 빠르게 뛸 수 있겠지. 입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3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입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가벼울수록 활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자의 질량이 가볍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아, 그냥 똑같은 입자라도 가벼우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500ml가 조금 더 입자 운동이 활발하려나? 그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입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 500ml랑 물 1리터를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입자,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냐면은 우리 이 날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 질소지만 주로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죠. 그쵸? 이산화탄소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기체는 바로 질소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조금 더 무거운 입자가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친구가 누구냐면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같은 이산화탄소 안에서 50g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랑 100g의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랑 요거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면은 그 입자 자체의 질량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물어볼게. 내가 지금 부등호 표시한 요것은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 거다? 입자의 질량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입자의 질량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누가 더 무겁다고?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러면은 질소의 입자 운동이 비교적 더 활발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입자라고 하는 특징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어느 정도 구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우린 지금부터 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런데 답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입자 운동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시험 문제 예시까지 모두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입자 운동의 현상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증발, 두 번째가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우선 저는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봐. 이 입자 운동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그랬어. 멈추지 않아. 웬만해선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멈추지를 않아. 물론 이제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입자 운동이 정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증발과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일상생활 영역. 우리가 지금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이너스 273도라고 하는 온도를 겪어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 입자 운동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증발과 확산은 모든 온도에서 발생합니다. 오케이. 모든 온도에서 발생한다. 알겠죠? 첫 번째 특징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입자 운동은 온도에 따라 활발하고 둔해지고요. 상태에 따라서도 활발하고 둔해지기도 하고요. 질량에 따라서도 비교적 활발하고 비교적 둔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더 활발할 때가 있을 거고 다른 표현으로는 더 둔할 때도 반드시 존재하겠죠. 요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은 내가 지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일상생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증발과 확산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먼저 가볼 것은 증발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으로 필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발이에요.
입자 운동으로 발생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건데, 자, 증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뭐냐면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기체의 상태로 날아가 버리는 것. 요것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친구가 있어. 그거 구분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바로 증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죠. 바로 뽀글뽀글뽀글뽀글 끓어버리게 되는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 두 가지를 구분해 볼 건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 증발도 끓음도 둘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물질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증발, 끓음이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액체의 표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야. 액체 표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 자, 비커를 이렇게 둡니다. 뭐 수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어떤 액체를 담아 볼게. 그럼 증발은 어디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표면에서만. 찰랑찰랑 거리는 그 표면에서만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끓음 같은 경우는 액체 표면이 아니라 액체 전체에서 모든 곳에서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 즉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똑같은 수조에서 끓음 현상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액체를 담아 어떤 거는 표면에서도 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중간 부분에서도 끓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가장 아래쪽 부분에서도 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기화 현상, 기화가 뭔지 모르겠죠. 그 기체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발은 뽀글뽀글 거리지 않지만 끓음은 기체 때문에 뽀글뽀글 거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입자 운동은 모든 온도에서 발생한다 그랬어. 따라서 입자 운동의 현상 중인 바로 이 증발도 마찬가지야. 모든 온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든 온도에서 이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끓음. 좀 정수기에서 정수를 뽑아요. 이거 끓어요? 안 끓죠. 그 이유는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이 끓기 시작하는 지점인 끓는 점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모든 온도에서 발생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요즘은 이게 추세가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추세였어. 좀 유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유행에 민감한 요즘 학생들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증발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동화책 이름이 뭐지? 그 두루미랑 토끼였나? 뭐 있었죠? 그 접시랑 길쭉한 거. 그 예시 한번 들어볼 건데, 무슨 소리냐면, 하나는 눈금 실린더를 준비할 거예요. 눈금 실린더. 그리고 하나는 넓은 페트리 접시를 준비할 거야. 잘 들어. 꽤 재밌는 얘기야. 눈금 실린더에 50mm만큼 물을 담을게요. 그리고 이 페트리 접시에도 똑같은 부피에 50ml의 물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둘 중에 누가 더 증발이 빠르게 일어날까? 당연히 표면적이 더 넓은 페트리 접시에서 조금 더 활발한 증발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추세였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은, 그럼 증발이 언제 잘 발생할까? 오케이. 증발이 잘 발생하는 조건, 잘 증발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저는 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주로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면은 머리 말리는 거 혹은 빨래 말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말리기. 여러분 손쉽게 대답할 수 있을걸요? 여러분 저도 매일 사용합니다. 머리 말릴 때. 여러분 머리 말릴 때 뭘 씁니까? 헤어드라이기 쓰죠. 맞아요. 첫 번째 조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림으로도 설명했죠. 액체의 표면적은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넓은 게 좋겠죠. 자, 여기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앞으로 이 중학교 과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단어이니까 지금 한번 의미를 한번 깨우쳐 볼게요. 표면적은요,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겉넓이라고 봐도 됩니다. 겉넓이. 알겠죠?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증발도 잘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머리 결을 위해서는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머리가 빨리 마르고 싶으면 우리 보통 어떤 바람으로 머리를 말립니까?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죠? 그 이유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도 온도가 높아질 때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빨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빨래 말릴 때는 햇빛 쨍쨍하고 아주 건조할 때 잘 마르죠? 맞아요. 따라서 증발도 습도는 낮을 때가 굉장히 잘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습도가 낮다는 것은 이러한 단어로도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건조할 때. 그죠? 요 정도까지 한 4가지 특징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팔저울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양팔저울.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매달아 보자. 천칭 같은 걸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아 볼게. 자, 왼쪽에다가도 액체를 담을 거야. 오른쪽에다가도 액체를 담아 볼 거야.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곳에는 우리가 뭘 담을 거냐면은 아세톤을 담아 볼게요. 아세톤. 여러분 아세톤이 뭐예요? 이거 여성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매니큐어 지를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남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알았지?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물을 담아 볼게. 자, 실험을 딱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평을 이뤄요. 처음에 수평을 이룰 거야. 자,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이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은 아세톤의 질량과 물의 질량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겠죠? 그쵸? 둘의 질량이 같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중간 부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실험을 적당히 조금 시간을 지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한 중간 부분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자, 여러분 요거 국어 독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요거 해석을 못해. 자, 정확하게 필기할게. 물 쪽으로 기울어짐. 자, 얘들아, 물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이 양팔 저울이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왜 물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의 질량이 비교적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물을 추가로 넣어준 걸까? 그게 아니지. 그치?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 것이다? 아세톤이
증발했기 때문이에요. 쌤, 물은 증발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결론이야. 잘 들어봐. 아세톤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잘 봐. 세 번째.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두잖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두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양팔 저울이 다시 수평이 됩니다. 다시 수평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두 물질의 질량이 같아진 건가요? 그러면 아세톤을 추가로 넣어준 건가요? 그게 아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이 자리가 좀 좁지요? 좁아요. 근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5번째 결론이야. 결론. 아세톤과 물을 동시에 실험을 딱 시작했는데 중간쯤에는 물의 질량이 더 무거워졌어. 그 뜻은 우리가 물을 추가로 넣어준 것이 아니고 아세톤을 우리가 빼준 게 아니야. 어떻게 됐다고? 아세톤이 증발한 거야. 쌤, 근데 물은 증발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좋겠죠. 무슨 소리냐면은 아세톤의 증발 속도가 물의 증발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날아가 버린 거고 천천히 날아가 버린 거다. 그래서 중간에는 물 쪽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비교적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확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이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할 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조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일부러 넣어놨거든. 헷갈리지 말라고 넣어줬는데 확산은 뭐냐면요.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냄새가 퍼져요. 퍼져 나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향수병의 향수병에 들어있는 향수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뭐야? 증발이랑 확산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가? 비슷한 건가? 그런 오해를 하게 돼. 그지? 근데 여러분, 증발이랑 확산이랑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향수의 양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진짜 좀 증발 같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은 냄새가 퍼져나간다. 혹은 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 보신 적 있죠? 연기가 어떻게 퍼져나가요? 일자로 쭉 날아갑니까? 꼬불꼬불꼬불꼬불 날아갑니까? 꼬불꼬불거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산이 바로 대표적인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게 확산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물어볼게. 연기가 퍼져나가는 건 증발이니? 증발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 하나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치 향수에서 물의 양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시기보다는 연기가 퍼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당연하게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우리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와, 내 방까지 냄새 미치죠. 여러분, PC방 가시면은 꼭 그렇게 라면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연기가 퍼져나가거나 냄새가, 이건 위에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확산이 단순하게 연기나 냄새처럼 기체 같은 것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액체에서도 이게 확산이 주로 굉장히 잘 발생하는데요. 잘 봐. 액체에서 말하는 확산은 뭐냐면요. 잉크가 퍼져나가는 거라고 설명할게요. 잉크가 퍼짐. 무슨 소린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에다가 잉크를, 나 개인기 하나 보여줘야지. 이 물에다가 빨강색 잉크를 떨어뜨려 볼게. 이런 식으로 퐁당 빠뜨려 볼게. 이런 식으로 나름 개인기예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볼게. 처음에는 한 요 정도만 색깔이 변할 거야. 그치? 근데 시간이 천천히 지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그냥 무색이었던 요 물이 전부 다 분홍색 잉크의 색깔로 모두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쵸? 단 한 방울. 한 방울만으로 물을 모두 염색시키는 것도 하나의 확산 현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증발에서도 공부를 했던 것처럼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잘 확산하는 조건이야. 알겠죠? 대부분의 특징들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증발도 입자 운동에 의한 현상이고 확산도 입자 운동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도 온도는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확산도 잘 발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연기가 퍼져나갈 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자로 쭉 나가지 않고 꼬불꼬불 올라간다 그랬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도 지금 숨 쉬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기체가 있다는 소리야. 이 장소에도. 지금 난 강의실이거든. 강의실에도 기체가 있어. 그럼 이 기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입자. 그러면 이 연기가 퍼져나가면서 입자에 충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꼬불꼬불 가는 거야. 그런데 충돌할 입자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일자로 올라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즉, 굉장히 중요해요. 확산은요, 확산이 발생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발생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확산은요, 이 입자가 스스로 자기 목표점으로 라기보다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동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장애물이 많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장애물. 여러분, 장애물이 엄청 촘촘하게 있으면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천천히 지나가겠습니까? 천천히 지나가겠죠. 방해물이 듬성듬성 있으면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장애물이 아예 없으면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필기할게요. 액체에서보다는 그러니까 물 속에서도, 물 안에서도 확산은 일어나. 했잖아. 잉크 풀어나가는 거. 그쵸? 요것보다는 비교적 장애물의 거리가 조금 더 먼 기체 사이에서. 여러분, 이 강의실, 여러분 집, 혹은 뭐 학교 그런 거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기체 아니에요, 거기도. 그죠? 기체 안에서 조금 더 확산이 잘 일어날 것이고, 장애물이 아예 없어. 그럼 어디서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진공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여러분,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확산 파트는 시험 문제 예시가 바로 이 물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거 별표 하나 써주세요. 물질의 질량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물질의 질량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동그란 관을 준비합니다. 동그란 관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안 맞네. 상관없어. 한쪽에다가 어떤 기체를 묻힌 솜을 준비할 거야. 솜. 그리고 이 반대쪽에다가도 어떤 물질을, 액체라 그랬니? 미안해. 어떤 액체를 묻힌 솜을 준비를 하고, 한쪽에다가도 어떤 액체를 묻힌 솜을 준비를 할 건데,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묻힐 거냐면은, 암모니아수를 묻힙니다. 그런 게 있어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 오른쪽에다가는 우리가 뭘 묻힐 거냐면은 진한 염산을 묻혔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발생하지. 왜? 암모니아 확산할 거고 염산도 확산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확산이 이루어질 거야.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가 발생해요. 그것도 흰색으로 이루어진 띠가 발생해.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좀 디테일하게 그린 거거든.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보셨을 때 이 흰색의 띠가 완전 정가운데서 발생했습니까? 염산 쪽에 조금 더 치우쳐졌습니까? 염산 쪽에 조금 더 치우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암모니아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한 것은 확산 속도예요. 확산 속도.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은 더 가볍다는 걸까? 더 무겁다는 걸까? 가볍다는 거겠지.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물질의 질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요거 중요하게 구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 얘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흰 연기. 얘는 뭘까요? 적어줍시다. 염화 암모늄이래요. 요거를 물어보는 학교는 많이는 못 봤어. 많이 못 봤거든? 근데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로는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요거는 필기해놓고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5번. 자, 그 다음은 이 확산에 의한 현상을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조금 우리를 괴롭힐 만한 게 있어요.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조금 큰 패트리 접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암모니아 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암모니아 수.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현재 암모니아 수예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설명해야 되나? 염기성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하긴 해요. 염기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줄게. 이거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거고 조금 먼 쪽에다가 이렇게 둘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암모니아는 자연스럽게 입자 운동으로 인해서 가운데서부터 천천히 확산하기 시작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가까운 쪽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묻히잖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여러분,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염기인 암모니아와 만나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붉어짐. 따라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 솜에다가 묻히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가장 안쪽 부분에서부터 먼저 변할 거야. 여기가 1번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조금 더 멀리 확산을 하게 된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된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의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여기 2번 될 거야.
이해됐죠? 자, 요거를 제가 왜 설명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 말고도요, BTB 용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BTB 용액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천천히 필기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없다. 일 때는 초록색을 띠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암모니아처럼 염기성을 만나게 되면은 무슨 색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미안합니다. 파란색을 띠게 돼요. 뭐라고? 염기성을 만나게 되면은 파란색을 만나게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해 주면 좋겠죠. 딱 실험 시작합니다. 실험 시작하자마자는 가장 안쪽이 무슨 색깔로 바뀌어야 돼? 파랑 색깔이 될 거야. 그치? 자, BTB 용액에 대한 실험이야. 자,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는, 그림 따로 그려야 되겠다. 실험 시작하자마자는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험 시작하자마자는 안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모두 변해 있을 겁니다. 암모니아가 확산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멀리 있는 부분은 무슨 색깔이 될 거예요? 초록색이 될 거예요. 아직 암모니아가 도달하지 못했거든.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은 모든 이 BTB 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해야 돼?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예시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요게 바로 입자 운동에 의한 현상인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한 거고, 문제 예시 제가 대부분 다 설명했을 겁니다. 오케이? 요거 확실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